네, 이번 시간부터는 절차형 언어 하고 기타 언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적 언어. 절차로 문제를 일을 시킵니다. 만약에 누구한테 제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가 뭐 레시피 같은 거죠. 김치 같은 레시피를 만들 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김치를 하려면 대야를 가지고 오고 준비. 물을 받아서 배추를 담근 다음 씻고 씻어서 꼬들꼬들하게 말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야에 소금을 넣고 물을 붓고 녹여서 소금물을 만든다. 자, 뭐 이런 식의 계속적인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명령어로 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절차적 언어에서는 순차적인 명령에 해당되겠습니다. 명령. 대화를 준비해라, 물을 받아라, 배추를 담그고 씻어라.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요 단어, 요거 지금 같은 겁니다. 전부 다까지 프로시저까지 같은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1000줄을 넘어가고 5000줄을 넘어가고 뭐 만줄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너무 상세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죠. 자세히 알려주려고 상세히 막 설명하다 보면 저쪽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배추 씻기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자. 아까 뭐라 그랬죠?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 넣고 녹이고 요거는 소금물 만들기다. 이렇게 해서 요걸 별책으로 하나 딱 만들어 놔놓고 부록 배추 씻는 법 부록으로 딱 만들어 놔놓고 김치 만들 때는 일단 씻기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치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절이기 뭐 배추를 주르륵 했는데 이거 요까지 보니까 배추 절이기야. 배추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세한 거 막 쓸 수도 있습니다. 아줌마들 모여갖고 양념 갖다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또 이렇게 요거는 양념 묻히기고 요거는 뭐 숙성이고 요렇게 할 수도 해서 요 위에 것들로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세한 거는 다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놓으면 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데 하여튼 요렇게 이 과정을 딱 모아서 요거 배추 씻는 과정이라고 탁 하는 게 프로시저. 배추 씻는 절차죠. 배추 씻는 절차. 그러니까 이 절차를 선언합니다. 요거는 소금을 만드는 절차. 영어로 프로시저 절차예요. 근데 지금 프로시저랑 뭐 메소드랑 함수랑 서브루틴, 모듈, 루틴 다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네가 한번 명시를 해봐라. 뭐지? 이게 문제풀이 절차. 컴퓨터 쓰는 기본적인 목적이죠. 문제풀이 절차를 써보라 하니까 이거 해보다 보니까 이거 뭐 1000줄 넘어가고 만줄 넘어가고 사실은 지금 수십만 줄, 수백만 줄이 넘어갑니다. 해놓으면 누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들고 요거에 또 상위 프로시저를 만들고 이게 지금 김치 하겠죠. 김치 만드는 거다 그랬죠. 근데 요리를 해라 그러면 또 김치를 만들고 국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또 상위가 써먹는 거죠. 요리. 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절차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모든 절차를 추상화해서 배치시키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모아서 여기 지금 한 2,000줄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소금물 만들기 절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할 때 또 소금물 만드는 절차는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 만들어, 소금물 100리터 만들어, 소금물 1000리터 만들어. 이렇게 양을 만들 때 받아왔어. 그 양에 맞춰서 그 안에 일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인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뭐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프로시저의 조합으로 문제 풀이 절차를 해결하는 기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시저는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시저를 만들고 지금까지 만든 프로시저와 명령들을 이용해서 또 프로시저를 만들고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시저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또 위에 상위 프로시저를 만들고 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또 상위 걸 만들고 계속 이걸 만들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함 프로시저를 조합해서 프로시저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안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차적인 언어와 선택문과 그 다음 여러 가지는 얼마든지 재사용 가능하다. 그림으로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고 또 다른 애들도 또 이렇게 해서 또 함수를 만들겠죠. 또 만들었겠죠. 물론 이 함수 만들 때 또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 함수를 또 이용을 하고 또 이것들 또 이용을 해서 또 만들고 또 여기서 가서 또 만들고 이걸 또 만들어서 또 상위 만들고 이렇게 나간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김치 만들라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 나가는 거죠. 쭉 따라 나가다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금물 준비하는 거다 생각합시다. 소금을 10리터 만들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10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리터 쭉 만들어. 10리터 다 만들게 되면은 10리터 만들었습니다.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소금 10리터 배추 절이기 해죠. 배추 절이기 해 하면 또 가서 배추 절이기 절차대로 쭉 해서 배추 절이기 끝내고 돌아오고 또 뭔가를 또 하다가 이제는 이 경우에는 이제 양념을 묻혀 양념 만들어 양념 만들기로 합시다. 가서 양념 만드는 또 절차 수행 쭉 해서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림을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이런 또 기본적으로 요 함수 기능, 이 프로시저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고급형 언어를 만들 때 결국은 이제 절차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언어가 지금 포트란을 거의 고급 언어의 최초로는 포트란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산술, 기호 등 우리가 보통 쓰는 수학에서 쓰는 모든 함수들을 여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만든 목적이 컴퓨테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언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돼. 그때까지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웠던 수학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과학 계산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뛰어났어. 아직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초로 나온 언어였고 수식 처리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처리로 썼겠죠. 그렇게 계속 쓰고 있고 이 포트란도 아직까지 뭐 고투문 뭘 하면 단계로 이 조건 맞으면 여기서 또 다시 생각해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 가서 수행해봐 이렇게 조건 맞아 이렇게 나가 막 이런 식의 제어가 가능했다. 그죠? 물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되었죠.
하지만 포출하는 이런 식의 언어 있습니다. 함수됩니다. 하지만 제어 구조는 좀 후졌다. 그 정도까지 하고 그 포출하는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 일단 화면에다가 이 프로그램 수행하면 화면에다가 요 문장을 그대로 화면에 씁니다. 뜻이 뭡니까? 반지름 입력하세요. 7을 한번 넣어봅시다. 7을 R로 읽습니다. 여기 7이 들어오고 7의 제곱 곱하기 파이 하니까 여기는 면적이 들어갑니다. 반지름 7인 면적, 원의 면적. 그 다음에 화면에 라이트를 합니다. 에리어 이퀄 요까지 그대로 쓰고 한 다음에 요 계산했는 요 에리어 값을 여기 딱 쓰게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게 되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어셈블리로 했다면 또 좀 다르죠. 뭐 리드 R 해서 이걸 로드 해서 애큐뮬레이터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하고 또 R 곱하고 3.14 곱하고 막 이런 식의 어셈블리와 얘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우리가 파이 R 제곱이라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옛날부터 외워왔던 수학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 오늘 이 마우스가 정말 애먹겠네. 자, 다음 장 봅시다. 마우스가 계속 애를 먹여가지고 필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파워포인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포츠라는 최초로 지금 계속 그 말씀드린 게 최초로 컴퓨테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식을 썼다. 근데 수식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때 자료를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우리 고객이 뭐 1000명인데 우리 고객에 있는 예금을 받으면 얼마고 이런 식의 또 비즈니스가 일일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엑셀 같은 언어. 엑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막 우리 숫자 막 바글바글 집어넣고 요렇게 해서 더해보고 뭐 요렇게 해서 평균 구해보고 여기서 제일 큰 숫자 얼마인지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언어. 물론 훨씬 더 파워풀하죠. 언어니까. 여기 엑셀은 그냥 도구고 이쪽은 완전 언어니까 훨씬 더 강력한데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가 시작됐죠. 컴퓨터가 있으면은 고객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러니까 그 뭐죠? 은행 같은 데서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언어를 딱 쓰면 딱 좋죠. 그런 언어였고 이쪽은 수학 계산, 인공위성 날리고 이런 쪽에 상당히 좋았던 언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코볼 특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엑셀처럼 자료를 저장하는 파트와 처리하는 파트가 두 군데 나눠져 있었다. 그 정도까지 합시다. 자, 지금까지 여기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에 고투문이 있습니다. 고투 점퍼 뭐뭐 하다가 단계 3으로 가세요. 이런 식의 문장이 가능했던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다가 물이 부족해. 그럼 위로 올라가서 새로 물 틀어봐. 물 틀다가 물이 풍족해. 그 다음 여기로 내려가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하다가 너 조건이 이상하다. 올라가봐. 여기서 프로그램 하다가 일로 가봐. 자, 이 정도 돼버리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여기로 또 단계 몇으로 가.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꼬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한 3번, 4번 단계 점프 막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짰는 사람은 몰입해서 짤 때 이게 분명히 100% 맞다고 생각해서 짤지 모르지만 지도 짜고 난 다음에 어디가 밥 먹고 오면은 이 프로그램 보면 해석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가 안 된다.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 생명 유지장치를 맡기고 로켓을 쏘면은
큰일 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위기가 대두가 됐고,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적으로 좀 짜자. 그래서 여기서 뭐 객체지 양도 나오고 어마니 여기 다 나왔는데 제일 먼저 고투를 없애자. 그러니까 뭐 단계로 가라, 몇 번 단계로 가세요, 몇 번 점프하세요, 고투 몇 번 하세요, 이거 다 치워버린 거예요. 고투레스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다. 그럼 고투가 없으면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순차문과 선택문과 반복문이 있으면 되더라. 이걸 누가 정리했습니까? 다익스트라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분은 자료구조 체계의 원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요 이러한 개념, 여기 구조적 그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를 언어에 딱 적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비긴 엔더 순차문이죠. 선택문이죠. 반복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딱 제대로 정립해서 장착하고 나와서 저희들한테 이걸 가르쳤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이란 이렇게 짜야 됩니다 하고 이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교육용 언어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용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죠? 고투문 쓰지 않아도 충분히 컴퓨터 프로그램 짤 수 있구나. 교육용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딴 데 못 쓰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교육용 언어로 굉장히 널리 사용됐고, 얘들도 나중에는 객체 지향까지 들어와서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파워풀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도 과학계산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사무책 다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교육용이다 그래서 가끔 누가 교육용으로만 썼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죠. 프로그램이란 헬로 월드는 아웃풋이란 장치를 받아와서 비긴 엔더 라이트 엘리언 한 줄을 써라, 헬로 월드 한 줄 써라, 한 줄 쓰는 거네요. 이렇게 한 줄 썼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커서가 끔뻑거리겠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눈을 보면 대만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제 있던 와중에 뭐 이게 파스칼이 먼저네 C가 먼저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죠? 이 당시에는 컴퓨터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다 주류로 다 잡고 있었습니다. 집체만한 컴퓨터. 우리 여기 경북대 같으면 옆에 있는 이래 생긴 저 건물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5호에나 불렀는데 여기 전산실이 있었는데, 이 전산실에 컴퓨터를 갖다 놔놓고 냉방, 난방 다 해주고, 여기 오퍼레이트 하시는 운용자들 한 5분 정도 붙어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운영을 합니다. 여름에 딴 데는 다 더워주고도 전산실 가면 시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컴퓨터 뻗어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죠? 이런 시절에 IBM 말고 덱이라는 회사라고 있습니다. 덱이라는 회사에서, 지금도 덱은 있죠. PDP-11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대학에 다 무료로 공급했는데, 왜? 안 팔리니까. 이거 책상만 하는 컴퓨터거든요. 안 팔리니까 미국 대학에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미국 대학에 갖다 주니까, 여러분 이제 기계를 사면은 여기 뭐 안드로이드나 iOS를 깔아야 되잖아요. 없어. OS가 없어. 안드로이드가 없고 iOS가 없는 거예요. 기계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연구하는 친구들이 우리 여기서 OS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안드로이드 같은 거예요. 윈도우 이런 거 같은 거, 안드로이드 윈도우 같은 건데 OS를 만들자 하는데 언어가 없어. A라는 언어를 만듭니다. A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일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B라는 언어를 만들고, 또 이 OS를 일부를 만들고, C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이 언어가 이렇게 발달됐죠. 다 발달돼서 C 언어 가지고 유닉스라는 OS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닉스는 지금은 리눅스가 됐죠. 리눅스가 돼서 지금 얘는 거의 프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OS가 됐습니다.
근데 요 언어를 이 OS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언어입니다.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사용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가 하면은 이때는 이미 파스칼 같은 언어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특징, 구조적 언어의 특징, 순차문, 선택문, 반복문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하나 제어하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기계어 프로그램이나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썼어야 했는데, C가 나오면서 그거 아니야, 뭐 그러고 하는데 기계어까지 어려웠으니 그냥 이거 써, 우리 그런 특징 다 지원해 줄게 하면서 포인터라든지 메모리 주소라든지 하드웨어를 만지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좋은 하이레벨 언어의 특징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에러를 좀 발견하기 쉽지 않다. 좀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 짜버리면은 어셈블리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숙달만 되면은 프로그램 하기는 쉬웠다. 프로그램 하기 쉬워도 에러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연계해서, 이거 뭐 마찬가지, 모든 거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다 어떤 언어든지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다. 이것도 범용이고 고급 프로그램이고,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제어 구조를 다 제공한다. 영어 알파벳 소문자 집합 다 쓸 수 있고 함수 정의 되고요. 이거야 뭐 기계어부터 참 이거는 이거는 기계어 기본적으로 됩니다. 기계어 되고 어셈블리어 기본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도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컴파일을 분할하였을 때 내 컴퓨터 프로그램, 네 컴퓨터 프로그램 다 분할해서 나중에 세 개를 합쳐서 링크로 엮어서 쓸 수 있다. 이것도 다 딴 것도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자, 이식성이 다 높죠. 포트란도 어디 가서도 다 수행되니까 이식성이 높은데, 이 기계에서도 수행되고 저 기계에서도 수행되고 하면 이식성이 높다 그러는데, 고급 언어는 대부분 다 되는데, 요거 비트 연산, 요게 특징이죠. 시안. 아주 로레벨에 메모리를 찾아 들어가서 비트 하나하나 0, 1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언어다.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어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기계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었다. 내가 이거 뭐 불을 켜고 끌 수 있다. 근데 그 기계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C 언어로 짜는 게 좋죠. 옛날에는 어셈블로 짰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C로 짤 수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뭐 하고 하다가 여기서 파워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뭐 아까처럼 뭐 배추를 씻고 난 다음에 소금을 준비해와 하고 이제 소금을 준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준비하고 돌아오겠죠. 지금 보니까 파워 AB를 하랍니다. A는 2고 B는 10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를 화면에 프린트하고 별거 없네요. 근데 뭐가 빠졌다. 어? 어. 프로그램이 지금 일부가 지금 빠져 있네요. 여기 리턴에서 2의 10제곱을 리턴하는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던 프로그램이고 파워 A, B 있을 때 여기 그대로 전달돼서 파워가 A와 B로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A의 B 제곱을 리턴을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2의 10제곱 한 결과가 여기 딱 들어오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프로그램 런 하면 메인부터 수행되죠. 수행되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김치 담아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물기를 넣고 물에다가 소금물 배추 씻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소금물 10리터 준비해 하고 10리터 하고 인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 별책부록 소금물 만들기 가서 10리터 만들기로 가서 쭉 해서 소금물 10리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의 B 제곱해서
만들어줘 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소금물 10리터 만들어줘 하면 10리터 만들어서 10리터 가지고 오고, 5리터 만들어줘 하면 5를 주면은 5리터 만들어서 5리터 줄 거고, 김장 담을 때 0.5리터 만들어줘 하면은 0.5리터 만들어줘서 가져올 거고 하면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뭔가 전해주면 이걸 인자다 그러죠, 그죠? 함수 인수다 그런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갑자기 서 함수 프로그램 설명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동작이 된다. 요런 이제 함수다 하고 C에서는 이런 걸 함수다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절차형 은혜에서는 프로시저로 보시면 됩니다. A에 B 제곱하는 절차를 여기 가면 설명해 놨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책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어렵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뭐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론 시간에 지금 갑자기 객체지향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내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게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을 정도 이제 객체지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혹시 공부가 이제 깊게 공부한 친구들 뭐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한다면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여기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보고 여러분한테 도움 될 것 같으면 복사라도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어렵다 보시고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절차 지향 은어는 문제를 푸는 절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객체 지향은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갔어. 한번 여기 나오는 언어를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객체 지향은 조금 더 대규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객체 지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대규모 프로그램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스몰톡이라는 언어를 연구하는 쪽에서 스몰톡이라는 머신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혹시 그 결과가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스몰톡이라는 머신이 이 옛날에 그래픽이 없을 때 아니요 그래픽을 끝내주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마우스를 가지고 막 있어.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이게 제록스 연구소 복사기 연구소예요. 복사기 연구소에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하나 만드는데 마우스가 있고 그래픽이 돼. 그래서 컴퓨터 학자들은 가서 여기서 객체 지향을 발견합니다. 오? 대박! 객체 지향을 할 수 있네. 더 큰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네 해서 우리가 그 객체 지향 쪽을 연구를 도르게 됐고 여기 누가 하는가 하면 스티브 잡스가 가요. 잡스가 가가지고 예의 사용권을 획득을 합니다. 예의. 스티브 잡스가 여기 가가지고 이 컴퓨터 6시간 이야기했다 그죠? 마우스를 보고 이 마우스를 좀 쓰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자기가 마우스 권한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걸 빌 게이츠한테는 완전 극비를 하고 갔어. 근데 또 그걸 또 빌 게이츠가 또 눈치를 챘네. 눈치를 채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하고자 하는 스티브 잡스가 그래픽이 되는 PC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맥 리사라는 기계지. 맥 기계 최초로 그래픽이 되는 PC를 만들었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세상이 막 바뀌는데 그걸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가 또 그걸 또 뒤에서 눈치를 채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는 너한테 뭐 기술 훔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윈도우를 만들어 버립니다. MS 윈도우. 그런 데 대한 요 기계가 그 전환점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이야기한 게 객체 지향의 전환점이 됐다. 지금 이런 거 여러분 설명해봤자 안 되겠죠. 이런 거 지금 설명해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전에는 절차를 짰습니다. 절차. 뭐하고를 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 마실 거, 반찬,
밥, 또 뭐가 있어야 되나? 밥, 국, 반찬. 있네. 그러한 객체가 있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반찬을 봤더니만 뭐로 된 게 이렇게 있고, 국을 봤더니만 또 이 국은 또 뭐 소고기국, 돼지고기국 이런 종류가 있고, 밥을 봤더니만 뭐 찹쌀밥, 현미밥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얘를 지금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말 못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절차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절차는 뭘 하는 겁니까?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지. 뭐의 상태? 자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료.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같은 게 있다면은 이 4ac b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또 루트 시험 값 만들어내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값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판별식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그죠. 어떤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한다는 걸 가만히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자료를 갖다 놔놓고 이 자료에서 뭘 더해라 그다음 뭐 바꿔라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되면 또 다시 뭘 해라 이 지는 막 찌고 볶고 난리나요. 뒤로 또 돌아가서 또 새로 바꾸고 막 하면서 결국 뭔가 원하는 내가 최종 원하는 값이 나오면은 요 계산이 끝난다 이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자료를 먼저 고민하다 보니 이 절차를 먼저 고민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체계화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우리가. 자료를 아직까지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자료 구조라는 학문에서 얘를 다룹니다.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단은 절차를 먼저 관리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객체지향 쪽에 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주어진 풀려고 하는 문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절차가 있느냐 아닙니다. 병원에 갔다면 어떤 객체가 있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환자가 있다. 이걸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프로그램을 하고 환자를 프로그램하고 간호사를 프로그램합니다. 예? 여기서는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자가 오면 번호표를 뽑고 번호표를 뽑아서 의사가 다음 화면 들어가서 주사를 맞고 나오고 돈 내고 집에 간다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환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객체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었던 절차는 여기다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환자가 번호를 뽑고 여기 환자 있죠. 환자는 번호 뽑고 아픈 곳 말해주고 집에 갈 때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다 되어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없으면 10분 기다렸다가 번호표를 뽑고 이런 절차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절차의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객체의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훨씬 큰 단위의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에 나오니까 자 객체라는 단위로 쪼개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객체는 절차에 관련된 데이터로 구성된다. 말이 어렵죠 그죠. 객체는 자기가 일을 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프로그램 단순화가 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생산성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자,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자동차 중에는 택시 잠깐만요. 지퍼, 트럭, 승용차들이 있어요. 지퍼, 택시, 지퍼, 승용차가 있을 수 있다. 승용차 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소나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클래스끼리의 과정이죠. 클래스가 is, 소나타 is a 승용차, 승용차 is a 자동차 이렇게 했고 소나타는 대구 나에 1111 있다. 요거 객체입니다. 그 다음 소나타 중에는 대구 너에 7777도 있다.
요렇게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객체가 있고 홍길순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요게 객체고 요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정의를 하죠. 사람이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잠도 자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 때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고 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한다 이 절차를 여기 다 기술해 놨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홍길동이고 있고 길순이도 있고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이제 홍길동이 밥 먹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밥 먹자가 같이 수행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참 말하기 힘든데 하여튼 요건 객체.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객체를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객체를 모델링 하는 거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의사, 환자가 의사한테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환자가 팔 꺼내세요. 의사가 왼팔 내놓으세요 하고 주사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간호사가 이한테 손님 뭐지 계산 좀 하세요. 그러면 또 이 친구는 이쪽에 수납 가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객체제한 프로그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어려운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우리 개론 시간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홍길동이라는 인스턴스 여기 객체죠, 객체. 사람이라는 이렇게 인스턴스, 사람이라는 그 예시, 홍길동 이런 게 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어디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이런 게 이제 객체가 되겠고요, 그죠? 얘들끼리는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통신을 하고 메시지 받으면 안에 있는 함수가 동작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깊이까지 하기도 좀 힘들고요. 자, 다만 이제 이런 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C 언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객체지향이 딱 나타난 거야. 오, 되게 좋아. 그래서 C를 빨리 급하게 객체지향이 되게 강화해서 C++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얘는 프로그램 해놓으면 나중에 C로 번역돼서 그 다음에 이게 기계어로 번역돼서 수행되는 뭐 이런 옛날 구조를 가지고 있다. C에다가 객체지향을 더했다. 자, C 언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고 C 객체 지향도 된다. 그래서 장점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C 프로그램도 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된다라는 장점을 내세웠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C로 만드는 절차 지향 구조적 프로그램 객체 지향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요.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달라. C라는 프로그램을 막 건물에 비유한다면 지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어내봐야 돼요. 객체 지향은 프로그램 건물에 비교하자면 밑에서부터 위로 지어 올라가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몇 줄 안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50줄, 100줄, 뭐 1000줄, 5000줄 학교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프로그램 커지게 되면은 얘들 둘이가 완전히 달라. 사고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걸 한 언어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O고 요거는 구조적 프로그램, 절차형 프로그램인데 O 같은 구조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조적 프로그램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만 둘 다 못 써. 이런 또 단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이렇게 뭐 장점, 뭐 하여튼
둘 다 된다. 생기기는 이래 생겼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순차문, 요거 순차문, 함수 똑같아요. 지금 봤던 거하고 특히 뭐 다를 것도 없습니다. 남이 짠 놈 라이브러리 좀 가지고 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Cout은 화면입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를 글자를 넣고 한 다음에 엔드를 찍겠다. 헬로 월드가 화면에 찍힙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이 C에서 C++를 탁 가는 걸 보고 요 자바 진영 쪽에서도 야 우리도 뭐 하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었는데 C++를 딱 보다 보니까 웹하고 네트워크에 약한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C++ 보니까. 그래서 얘를 강화해 가지고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C하고 비슷해요. C에서 C++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바도 거의 C를 다 가지고 옵니다. 어느 특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객체 지향을 집어넣어서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C++. 그랬는데 자바는 굉장히 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바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자바로 프로그램 짜서 자 C로 C 합시다. C나 C++. C나 C++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어셈블리 나오고 이걸 어셈블리 해서 기계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수행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계속. 자바는 요걸 갖다가 번역을 해서 기계어를 안 만듭니다. 중간 코드를 만듭니다. 중간 코드라는 희한한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딱 근데 문제는 요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돌아가요. 자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지금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기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어요. 윈도우 깔았어요. 윈도우 깔았는데 이 위에다가 윈도우 동작하는 항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바이트 중간 코드가 여기 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거죠. 지금 같은 거 돌아갑니다. 근데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요? 되게 큰 장점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했어요. 뭐라 할까요? 조그만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 굉장히 작은데. 근데 내가 조그만 OS를 만들고, 그럼 내 거 똑똑하다고 정리할 방법인데 여기다가 내가 자바 버추얼 머신을 탁 만들어 버리면 자바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드웨어 뭐 이상한 거 조그만 거 뭐 요새 TV 같은 애들도 전부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다 돌아가요. 뭐지 하나 조그만 기계들은 다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자바로 짜는 프로그램은 의지가는 모든 기계에서 다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바는 요거 때문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죠? 자바 버추얼 머신은 요렇게 생겼는데 의지가는 기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최근에 뭐지? 웹 브라우저도 이런 게 돌아간다. 자바 프로그램 돌아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 간단하고 C 닮았고 객체 지향이고 뭐 보안과 네트워크가 웹에 강하다. 이식성 당연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조그만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 전부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을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존하는 어지간한 컴퓨터에서 다 돌아간다 이거. 이식성이 최고지. 그 정도 기억할 만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개발 안 할 이상은 뭐 밑에 거 알 필요 없고. 자, 파이썬 가장 많이 쓰는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씁니다. 이 파이썬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까탈스럽고 하기 싫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수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든지 그 A는 B 곱하기 C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앞에
내가 이런 방을 쓰겠다, 빈 방을 쓰겠다라든지 하는 요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b 곱하기 c를 해서 a 값에 넣는 요 이제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류를 막아주고 오류를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상승시키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먼저 이렇게 자료로 형태를 선언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파이썬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수식이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오류를 잘 막아준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파이썬에서는 다이나믹 동적 자료 결정 동적 타이핑기에 프로그램 계산하다가 이거 보니까 앞에서 B가 리드를 했단 말이야. 리드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문자를 읽었으면 이게 문자 타입입니다. 안에서 앞에서 사용할 때 인티자였으면 이게 이제 인티자 타입이고 이 프로그램 런타임에서 이 타입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한 줄 쓰면은 바로 수행되는 결과 탁 튀어나오는 한 줄 쓰면 또 바로 결과 튀어나오는 인터프리트 타입이다. 아까 그 컴파일러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100줄에서 100줄 쭉 다 수행해서 컴퓨터 0 또는 1로 바꾸고 수행하는 거고 이거는 한 줄 A 플러스 B 하면 요 결과 탁 튀어나오고 또 얼마 하면 또 튀어나오고 이런 식의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결과가 팍팍 튀어나온 타입입니다. 자, 특징 문법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루만 배울 거야 문법은. 그리고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쉬운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쉽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분야에서 이런 거 필요해, 우리 분야에서 이런 거, AI 분야는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돼, 빅데이터 분야는 이런 거 있으면 돼 하고 프로그램 다 짜서 다 제공을 합니다. 파이썬 한다면 빅데이터 하시면 하고 싶으면 파이썬 하세요. AI 하고 싶으면 파이썬 하면 돼요. 파이썬을 며칠 만에 배우고 텐스플로 구글에서 공개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됩니다. 빅데이터 하고 싶으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똑같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 한 문장 한 문장 즉시 실행한다라는 이야기와 인터프리트라는 이야기는 같은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이거 같은 이야기고 한 문장 하면 한 문장 실행되고 결과 나오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이해하기 쉽죠. 객체지향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뭐 뭐 당연히 분야는 뭐다 쓰는 거고 지금 기계학습 그래픽 이런 쪽이 왜 그러냐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되게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는 제가 특징 때문입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팩토리얼 함수를 쓰는 것인데 여기서 들쭉날쭉하죠. 요걸 똑같이 한다면 C는 이렇게 괄호를 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순차문, 요건 여기서 여기까지 if문, 여기서 여기까지 else문, 요거는 if문 이렇게 표시를 순차문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들여쓰기 이 역할을 이렇게 들여쓰기가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초보자에서는 굉장히 쓰기 쉬운 언어다. 배우기 쉽다. 자, C샵은 단넷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C샵이라는 언어는 자 한번 봅시다. 절차형 언어까지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쉬웠는데요. 객체 지향은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좀 짤짤맸죠. 그래서 객체 지향의 대표적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객체 지향 언어를 C샵을 쓰는데 이걸 하려면 더 어려운 개념은 단넷을 또 설명해야 됩니다. 단넷.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개론에서 이렇게 이 쉬운 걸 설명하려고 더 큰 걸 설명해야 되고 이걸 설명하고 더 큰 걸 설명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단넷까지 왔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MS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이렇게 여러 개를 샀는데 얘들을 사면은 우리가 윈도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얘들은 이거 다 단넷이라고 불러요. 단넷인데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가 있다면은 그, 그 뭐죠?
이 설정을 할 때 컴퓨터를 묶어서 한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수행하면서 여기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 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내가 일하다가 힘들면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컴퓨터 일부분에서 일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이런 분산 처리가 돼요. 그걸 단넷이라고 합니다. MS에서는 그걸 단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단넷 플랫폼의 특징,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 대를 합쳐놓고 네트워크로 컨트롤하고 보안하고 하는 이런 쪽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굉장히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컴퓨터 한 대로 풀 수 없던 문제 단넷에 가면 풀 수 있겠죠. 엮어보면 되니까 여러 대랑. 자, 자바와 비슷합니다. 자바는 단넷에 해당되는 게 자바 빈즈라는 게 있습니다. B-E-A-N, 자바 빈즈 있기 때문에 이 자바와 MS의 단넷, MS 진영의 단넷과 자바 진영의 이 자바라는 언어, 비슷하다. 자, 그리고 뭐 개비지컬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특성 다 가지고 있고요. 분산 환경에 객체지향성, 자바의 분산 처리 환경에 이런 것들에 대해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참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다, 그죠? 뭐 이거 보고 뭐 프로그램 생긴 거 보고 뭐 단넷이냐, 뭐 C++냐 이건 알 테니까. 자, 한 번 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단넷은 통합 인터넷을 위한 윈도우 프로그램과 실행 환경, 통합 인터넷이란 말이 인터넷으로 통합되는 컴퓨터다. 이런 뜻으로 해결해 주세요. 여러 작업을 캡슐하였고 공통 언어.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자바에서는 중간 코드가 돌아가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다는데 유사한 게 있는데 여기는 커먼 랭귀지 런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커먼 랭귀지 언어 런타임.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여기에서 이 단넷에서는 자바, C#,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들을 여기서 수행될 수 있는 코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바는 어떤 기계 위에서든지 다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MS 진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언어든지 다 돌아간다. 이런 또 희한한 또 중간 머신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뭐 어렵고 좀 어렵지만, 자, 이런 게 이제 SOAP,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국제 표준 프로토콜.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객체를 프로그램을 짰어. 객체 프로그램을 짰는데 막 이게 객체 100개가 올려는데 컴퓨터가 막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컴퓨터를 막 단넷 밑에 이렇게 깔아. 하드웨어를 깔아가지고 너는 여기서 수행하고 너는 저기 가서 수행하고 너는 여기서 수행하고 서로 다른 컴퓨터 위에서 객체가 수행되면서 심플 간단하게 오브젝트끼리 서로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웹상에서 웹이 동작하는 환경에서 인터넷이죠. 협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미들웨어하고 이런 걸 보고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미들웨어를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단넷으로 구현해놨다. 단넷으로 구현했고, 요거는 단넷은 그러면 여러 대 컴퓨터 사이에서 수업으로 동작하고 여러 대 컴퓨터 사이에서 객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다. 객체가 설명이 제대로 안 돼버리니까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더 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 객체를 하려면은 객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요거는 아쉽지만 제대로 한번 자바나 이런 언어를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양으로 다른 과에서 오셔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요 챕터에서 너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런 게 있구나 객체란 게 있고 절차란 게 있고 이런 언어들이 있구나 정도만 살짝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역사 시간에 에이다라는 그 여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지난 시간인가요? 바이런의 딸이고 그분이 최초로 베이비즈라는 그 엔진으로 돌리는 기계식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 최초의 프로그래머 에이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땄어. 그 만든 언어가 이제 에이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구조는 파스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파스칼은 구조 정리가 잘 돼서 교육용으로 쓰였다 그랬죠. 교육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if then else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객체지향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컴퓨터 언어의 조원 특성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또 나오네요. 모든 언어의 조원 특성을 다 모아서 설계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을 구사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려워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모듈화, 병렬 처리, 예외 처리, 컴퓨터에 따른 데이터 표현 굉장히 강력한 언어다. 굉장히 강력한 언어. 배우기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강력한 언어다. 뭐 좋은 말 다 들어갔죠, 그죠? 데이터 추상화, 이식성, 신뢰성 높은 모듈,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쉬운 특징들. 언어 자체는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굉장히 넓게 배우는데 다 알고 나면은 이거 뭐 이걸로 다 해결되네. 세상 모든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되네.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 미국 국방부. 디펜스 에이전트 어쩌고저쩌고는 달파라는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들이 달파가 인터넷도 만들었고 컴퓨터도 만들었고 뭐 요새 인터넷도 다 지원해주고 전부 다 하는 이 조직이 달파죠. 미국 국방부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나사도 물론 얘들 거고 인공위성 폭탄 다 얘들 건데 그 컨트롤용 언어로 에이다를 아마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이다. 마지막에 이제 있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조금 힘들더라 이렇게 해서 4세대 언어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참 살짝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그 고급형 언어도 고급 언어도 프로그램 언어가 세대가 조금 나눠가지고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래픽이 되는 언어가 이어서 세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래 크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대신 전문가는 파워풀한 일을 할 수 있는 언어다. 생긴 건 똑같죠, 그죠? 헬로 월드를 텍스트 형태로 해서 한 줄로 찍어봐라. I/O 장치에 찍어라. 이런 이야기네요. 뭐 더 이상 뭐. 자, 이런 식의 언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 보통 이제 다음 운동 가봅시다. 보통 그 다음 언어 지금까지는 아마 3세대 언어라고 부르나 봐요. 객체지향까지를. 그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사용되는 언어. 비절차적 언어. 스크립팅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비절차적 언어.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해야 되고 뭐 이걸 또 절차로 선언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또 이걸 선언하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했는데 그게 않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나 이거 원해 이거죠. 만일에 테이블이 이렇게 쫙 있다면은 엑셀 같은 데죠, 그죠? 여기서 쭉 읽으면서 여기 있는 값들이 90인 애들 뽑아가지고
90 이상인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50개가 나올 수 있겠죠. 50개 정도가.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나이의 평균만 좀 구해줘. 나이. 뭐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답들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지가 알아서 이걸 쭉 찾아서 50개를 찾아가지고 그 평균을 구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절차는 지가 알아는 거고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 알아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다 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형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여기 지금 지금 제가 쓰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넣고 빼고 찾고 조작하는 언어가 구조화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GD인데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렇게 해서 이런 언어 같은 게 비절차형 언어가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하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언어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바 아닙니다. 액션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있는 언어가 있는데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이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근데 이름을 쭉쭉쭉 입는데 숫자도 막 넣고 1, 2, 3, 4라고 탁 리턴 탁 때리면은 원래는 이걸 가지고 주 서버한테 가서 이름을 보고 야 이런 형태가 어딨냐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값을 넣는 순간 요 프로그램이 바로 돌아요. 여기서 딱 돌아가지고 야 이름이 숫자가 왜 들어가니 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체크해서 완성된 폼만 서버로 보내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 자,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하면은 웹이라는 것은 동적인 이런 동작하기 힘든 언어였는데 최근에 구글 같은 거 보면은 이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구글 포토, 구글 메일, 지메일 오만 예를 다 하는데 이런 언어가 대부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고 화면이 막 번쩍번쩍하고 움직이고 그래프가 나타나고 새로운 값들이 반영된 값들이 나온다면 이건 대부분 다 여기서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액션 스크립트를 좀 쓰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도 특수 목적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상은 좀 그래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Structured Query Language다, Query Language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또 나오네요, 그죠? 구조 Structured Query 질의한다. 자, 데이터를 정의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학생은 테이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쫙 해서 이름, 나이, 국어, 수학, 자연, 성적, 또 이게 뭐 평균, 뭐 등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테이블 구조를 정의하는 데이터 질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료를 넣습니다. 철수는 나이가 19인데 어쩌고 저쩌고 국어는 99점, 80점, 70점 했는데 조작하죠. 70점 잘못 넣었네. 딴 걸 바꿔요. 이름 바뀌었네. 갱신해. 딜리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 데이터들을 create, read, update, delete 할 수 있는 언어. 같은 겁니다. 이게 구조와 지뢰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상품에 제한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언어는 셋 시어리 집합 이론과
집합 연산이 있죠.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집합 이론과 매핑, 관계 사상을 기초로 하는 수학적인 언어에서 출발했다. 뭐 그런 언어입니다. 뭐 여러분 이게 뭐 외우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한번 우리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자, HTML은 하이퍼텍스트. 그냥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뭔가 하이퍼라는 뭐 뭔가 좀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왜 어떤 서류를 읽다 보면 여기서 탁 줄이 탁 쳐 있는 서류 있잖아요, 그죠? 읽다가 내가 요걸 딱 누르는 순간 페이지가 딱 바뀌면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쫙 페이지가 나온 문서를 읽다가 여기서 언어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또 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페이지가 딱 있어요. 또 돌아오면 또 이 페이지로 돌아와. 또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또 넘어갔다가 백하면 이로 넘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 문서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키워드에 대해서. 이걸 보고 하이퍼텍스트라 그러고요.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은 마킹이 되는 거예요. 마킹, M-A-R-K-I-N-G. 그래서 여기서 뭐 요거는 제목, 요거 제목 끝. 요렇게 보통 마킹을 합니다. 요거는 첫 번째 설명,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설명 끝. 요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이퍼링크와 다른 문서, 요거 설명하는, 언어를 설명하는 문서를 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를 볼 수도 있고, 물론 갔다가 또 딴 데 갈 수도 있죠. 이런 하이퍼링크가 있고, 마킹이 되어 있는, 마크업이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마크가 탁 붙어 있는 언어다. 요게 웹 문서입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만든 문서를 웹 브라우저로 보면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웹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하이퍼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웹용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것도 다 키우고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마크 문서가 되어 있다. 마크는 태그로 태깅을 해놨다. 마킹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요게 우리가 웹서버 뭐라고 할까요? KNU 합시다. KNU고 웹 브라우저, 여러분 PC에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iOS의 크롬이다 칩시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 여러분 딱 켜면 여기서 요 주소를 묻죠. 물론 디폴트 주소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다가 뭘 칠까요? KNU를 쳤으면 KNU를 딱 칩시다. 그러면 KNU 주소가 어디니? KNU 주소 몇 번이야? IP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147.6.1. 이런 형태의 IP 주소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쪽 컴퓨터에 딱 접속을 하면 그쪽 컴퓨터에서는 날 원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웹페이지, 요게 HTML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이걸 그대로 해서 얘한테 쫙 보내주면 요게 KNU 홈페이지가 탁 여기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왔는데, 여기 오면은 여기 뭔가 하면 바디는 뭐고 타이틀은 뭐고 링크는 뭐고 막 이야기가 막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여기서 바디 헤더는 뭐고 여기 헤더고 요 링크는 여기 있었고 막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근데 왜 에이다가 있습니까? 잘못됐다. 에이다라기 보다 HTML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문서의 타이틀은 헬로 HTML이고 바디는 헬로 월드다. 요렇게 해주는, 요런 거에 여기에 여기 마킹 됐죠, 그죠? 여기 시컷, 여기 시작, 여기 끝, 헤더 여기 시작, 여기 끝, 바디 이렇게 마킹 탁탁 되어 있는가? 요 프레이즈, 구문 시작 끝, 타이틀이 시작 끝, 이렇게 마킹 해놓은 게 마크업 랭귀지고, 하이퍼텍스트에 링크가 있다면은 여기 지금 없네요.
링크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HTML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제목 적고 본문 적어라 마킹 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웹 브라우저를 딱 띄어서 웹페이지를 보면 웹페이지는 전혀 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고 아리아 한글 같은 걸로 만들어낸 이 문서 값만 딱 제공을 하게 되는데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웹페이지에 값이 안 바뀌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보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뼈대 이게 헤더고 이게 헬로 월드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문수 본문은 이 본문은 요거 다 사진도 한 장 있다 요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야 내놔 하면 이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예쁘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쁘게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탁 움직일 때 이 그림이 딴 걸로 바뀐다든지 여기 글자를 쓸 때 제대로 쓰라 말아 하면서 체킹해 주는 게 웹 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 스크립트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 웹 브라우저 쪽에 가면은 JSP ASP 서블릿 프로그램 스커틀릿 서블릿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서버에서 동작하는 조그만 것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와서 오늘의 날씨는 7입니다. 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볼 때는 7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8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요 동적 프로그램은 서블릿 여기서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라 그러죠. 이쪽에서 구글 같은 지메일 같은 프로그램이 막 동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그림 나오고 이뻐지고 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많이 쓴다. 자 그렇습니다. 자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바 웹에서 그냥 동작합니다. 자 이게 뭐 장단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웹에서 동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컴파일 하면 안 되죠. 컴파일 안 합니다. 바로 돌아가고 빠르게 동작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단순합니다. 뭐 복잡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여기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면서 사람이 입력하는 단어나 아니면 마우스 움직일 때 화면 바뀌는 거나 그 정도 처리하는 거 동적 영상 좀 보여주는 거 너무 처리해 주면 되는데 뭐 복잡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ASP 액션 플래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스크립트처럼 그 플래시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뭐 그림 동영상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많이 썼고 이 지금 액션 스크립트 지금 다 지금 보안 문제 상태 없애기로 했죠. 내가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ASP 액션 스크립트를 동작시켰습니까? yes를 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도는데 이게 내 PC에서 프로그램 돈단 말이죠. 얘가 프로그램 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해 놓는 패스워드 다 훔쳐갈 수도 있고 오만 짓을 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안 쓰게 됐지만 어쨌거나 플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움직이면 막 번쩍 움직이고 동영상 튀어나왔다고 하던 거 옛날 그 기술 그런 것들을 할 때 썼던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1번 프레임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데서 마우스 움직이면 딴 데 탁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유 너무 길어졌어. 여기서 자르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